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전쟁터에도 최소한의 규칙은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잘 짜여진 한 편의 각본 있는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명운이 걸린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의 경기. 이 단두대 매치의 주심으로 배정된 인물이 하필 같은 중동 국가인 쿠웨이트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요? 이것은 논란을 넘어선 노골적인 모욕이자 아시아 축구의 공정성은 죽었다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술이나 선수들의 기량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상식을 파괴하는 그 뻔뻔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의 시작은 바로 국제축구연맹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 AFC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월드컵 진출 운명이 걸린 그토록 중요한 경기의 주심으로 쿠웨이트 국적의 아흐메드 아랄리 심판을 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경기는 단순히 월드컵 티켓 한 장이 걸린 경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태용 감독이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끄는 팀의 운명이 달린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토록 심각한 문제일까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같은 중동 지역에 속한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실상 하나의 블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판 배정은 마치 판사에게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의 재판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심판 배정 논란은 단독으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거대한 연쇄 각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이 뻔뻔함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는지 그 노골적 특혜 3단계의 과정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최지 음모입니다. AFC는 원래 월드컵 예선의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이었던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을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플레이오프 참가팀 중 하나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개최권을 몰아줬습니다. 중립국도 아닌 경쟁 당사자의 안땅에서 경기를 치르게 한 겁니다. 모든 팀에게 공평해야 할 운동장을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여 버린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특혜의 시작 1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일정 음모입니다. 자신들의 귀한 아들들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다음 경기까지 6일이라는 아주 넉넉한 휴식일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그들의 경쟁 상대인 인도네시아나 이라크 같은 팀들은 단 3일 만에 다음 경기를 치러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배정받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축구에서 3일의 추가 휴식일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지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 안배의 문제를 넘어 선수들의 컨디션과 부상 위험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파를 넘어 경기의 질과 선수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매우 악의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이 뻔뻔함의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공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마침내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3번째, 심판 배정 음모입니다. 그 모든 이점을 안겨주고도 불안했던 걸까요?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 같은 중동, 같은 이해관계로 묶인 쿠웨이트 심판을 배정하는 마지막 수를 둡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칸타가 아닙니다. 숨길 생각조차 없다는 대놓고 보내는 오만한 메시지입니다. 규칙을 살짝 비트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예 규칙이라는 책 자체를 찢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최악으로 치닫던 각본 속에서도 판을 뒤엎으려는 한 줄기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피파와 AFC를 향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중동 심판을 배정한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몰상식한 결정인지에 대한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더 이상 녹색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서류와 문서가 오가는 책상 위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복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사령탑, 네덜란드의 레전드 파트릭 클라위버르트 감독에게 닥친 첫 번째이자 가장 혹독한 신고식이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경기장 안의 상대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의 거대한 불공정 시스템과도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조용히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기를 위한 싸움을 넘어 인도네시아 축구, 나아가 동남아 축구계 전체의 짓밟힌 명예와 마지막 남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시작입니다. AFC의 이번 조치는 스포츠의 가장 신성한 원칙, 바로 중립성을 스스로 살해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이 쿠웨이트 심판이 세상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휘슬을 불어야만 합니다. 애매한 50대 50 상황에서 그의 판정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단 한 번이라도 기운다면 그 판정은 즉시 편파 판정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신뢰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과연 100%의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까요? 필드 위의 심판마저 상대편일 수 있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채 뛰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AFC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단순히 홈그라운드의 이점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우위까지 선물하며 심판을 사실상 그들의 보이지 않는 12번째 선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 상대팀 선수들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거대한 불공정이라는 유령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고통스러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축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권력 다툼이자 추악한 정치입니다. 최근 APC가 내리는 일련의 결정들을 보십시오. 개최지 선정부터 경기 일정, 그리고 심판 배정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상식적인 축구 행정이 아닙니다. AFC가 아시아 축구 축제의 수장이 아니라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특정 중동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깨어보면 결국 판은 이미 짜여져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어떻게든 사우디아라비아를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려놓기 위해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축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기술이나 전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신뢰가 무너진 이 불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가입니다. 과거 박항서 감독이 그랬고 현재 동남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라운드 안의 싸움이 아니라 그라운드 밖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야 하는 이 처절한 싸움 말입니다. 다가오는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축구 연맹, 바로 APC의 청렴성을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서는 것은 선수들이 아닌 HFC, 바로 그 자신입니다. 이번 사태는 아시아 축구 전체에 보내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만약 비파와 AFC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시아 축구 대회의 권위와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인 지도자들이 땀 흘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축구의 미래 또한 결국 이런 경기장 닭개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깊은 상처가 생겼고 신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APC의 공정성이 남아있다고 믿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